병이 진짜 구내염 때문이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사실 뭐 이제 뭐 강성환 씨 자주 생기는 네, 네. 그런 구내염은 이제 아프타 구내염이라 그래서 아프타 구내염. 그래서 이게 뭐 생겼다 없어지고 네, 한 네. 1, 2주 정도 되면 보통 네,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반복적으로 이런 게 나타나고 또 잘 안 없어지는 한 2주 이상 지속되는 이런 구내염인 경우에는 이 병을 좀 의심해 봐야 돼요. 몇몇 가지 막 떠오르기는 하는데 이 질환은 특이한 게 이제 서구에서는 또 별로 없다 그래요. 우리나라, 중동, 아시아 이런 쪽에서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 실크로드, 비단길 병이라는 그런 이제 명칭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단순한 구내염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몸속 곳곳, 혈관을 따라서 곳곳에 염증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게 뭐 눈에 가면은 결막, 각막, 홍채염 이런 염증을 일으키고 네. 또 혈관을 따라서 혈관염을 일으키다 보니까 정말 곳곳에 굉장히 통증이라든지 염증을 심하게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 병이 그러면은 이름이 있나요? 네, 이름이 있죠. 비단길병, 그러니까 실크로드 디지즈라고 하니까 딱 떠오르는데 베체트병 맞죠? 맞습니다. 베체트요? 네. 베체트. 사람 베체트라고 이름. 불러요. 네. 이게 1930년대 홀루스 베체트라고 하는 의사가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베체트병이라는 이름을 명명했는데 교수님 설명대로 혈관에 염증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신에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그냥 베체트가 아니라 신경 베체트 환자를 제가 또 많이 보니까 아, 그렇구나. 근데 이게 얘기 들어보면은 대개는 결막염이라든지 뭐 네. 입병으로 처음에 와요. 그래서 안과나 이비인후과에 들렸다가 네네. 결국 이제 뇌의 기능에 이상이 있다는 걸 알고 이제 신경과로 오는 경우도 많은데 이게 전신에서 생겨요. 처음에 점막 위주에서 생기다가 위, 뭐 대장, 소장 쪽에서 염증이 생기고 나중에는 심장이나 폐에도 염증이 번지면서 생명 위태롭게 될 수 있는 진짜 아주 악질 중에 악질 최악의 염증성 질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위염도 그거의 하나의 어떤 파생되는 증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나요? 맞아요. 네. 그러면 구내염이 자주 생기는 사람은 이 질환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구내염이 있으면서 여기저기 뭐 특히 눈이 좀 특징적이고요. 아니면 뭐 관절이라든지 이런 장기 다른 곳에 이제 염증을 한 3군데 이상 동반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의심해 볼 수가 있는. 네, 뭐 가장 이제 흔한 증상은 구내염이고 이제 구내염은 그냥 사실 뭐 이렇게 특징적이진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걸리는 구내염하고 뭐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점막이나 혀에 네. 이제 보통 이제 동그랗게 네네. 원형으로 생기죠. 원형으로 이렇게 하얗게 덮인 모양의 그런. 저거 맞아요. 저래요 저도. 그래서 이런 저렇다고요? 구멍이 뚫릴 때도 있어요. 크게 생기면요? 네.